요즘 이상하게 일이 꼬이거나 운이 안 풀리십니까? 그 이유 집안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어떤 물건들은 그냥 두기만 해도 집안의 기운을 막아버립니다. 돈이 새듯 나가고 가족끼리 자꾸 부딪히고 밤에 잠도 잘 안 옵니다. 이상하게 몸도 무겁고 기분도 우울하고 뭘 해도 재미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하고 넘기셨을 겁니다. 아닙니다. 집안에 있는 특정 물건들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복을 가로막는 5가지 물건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복을 불러들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평생 모르고 지나칠 뻔한 이 비밀, 오늘 알고 가십시오. 집안의 기운을 바꾸는 방법, 지금 시작합니다. 운을 막는 첫 번째 물건, 깨진 그릇. 깨진 그릇, 집에 하나쯤 있지 않으십니까? 아깝다, 나중에 버려야지 하면서 서랍 구석에 넣어두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조금만 금 갔는데, 테두리만 깨졌는데, 쓸만해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아주 큰 문제입니다. 깨진 그릇은 단순히 망가진 물건이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깨진 그릇을 파손된 기운이라고 봅니다. 온전하지 못한 형태는 온전하지 못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릇은 원래 무언가를 담는 도구입니다. 음식을 담고, 복을 담고, 풍요를 담는 그릇이죠. 옛날부터 그릇이 크다는 말은 복을 많이 담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그릇이 커. 이런 표현 쓰시잖아요. 그만큼 그릇은 복과 직결되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깨진 그릇은 아무것도 담을 수 없습니다. 물을 부으면 새고 음식을 담으면 흘러내립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이 들어와도 깨진 그릇처럼 새어나갑니다.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깨진 그릇에서 나오는 부정적 에너지입니다. 풍수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깨진 그릇 하나가 집안 전체의 기운을 흐트러뜨린다.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깨진 물건은 우리 무의식에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매일 보는 물건이 깨져 있으면 우리 마음도 모르게 부족함, 불완전함을 느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깨진 찻잔으로 물을 마십니다. 점심에 금간 접시에 음식을 먹습니다. 저녁에 깨진 그릇을 보면서 설거지를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깨진 물건을 접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무의식은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뭔가 깨져 있네. 온전하지 못하네. 부족하네. 내 인생도 이렇게 깨진 게 아닐까? 나도 이렇게 금이 가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무의식 속에 쌓입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습니다. 한 달, 2달, 1년, 2년. 이렇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자꾸 일이 안 풀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뭘 해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노력해도 결과가 안 나옵니다. 이게 다 깨진 그릇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게 다 깨진 그릇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 집엔 깨진 에너지가 있어. 조심해. 이런 신호를 우주가 보내는 겁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십시오. 주방 서랍, 찬장 구석, 창고 어딘가에 깨진 그릇 있지 않습니까? 금간 접시, 테두리 깨진 찻잔, 손잡이 부러진 머그컵, 뚜껑이 깨진 냄비, 바닥이 금간 밥그릇. 하나라도 있다면 오늘 바로 버리십시오. 지금 당장입니다. 아직 쓸만한데 하지 마십시오. 아까운데 하지 마십시오. 그 아까운 마음이 여러분의 복을 막고 있습니다. 깨진 그릇을 붙잡고 있는 것보다 복을 놓치는 게 훨씬 더 아깝습니다. 버리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냥 쓰레기통에 던지지 마십시오. 신문지나 종이에 잘 싸서 버리십시오. 그동안 고마웠어. 이제 가도 돼. 이런 마음으로 보내십시오. 그래야 깨끗하게 끝납니다. 그 그릇을 버리는 순간
새로운 복이 들어올 공간이 생깁니다. 빈자리가 생기면 그 자리는 반드시 채워집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지느냐, 나쁜 것으로 채워지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깨진 그릇을 버리고 새 그릇을 들이십시오. 깨끗하고 온전한 그릇. 그 그릇에 밥을 담고 국을 담고 복을 담으십시오. 그러면 달라집니다. 운을 막는 두 번째 물건, 마른 식물. 거실이나 베란다에 화분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화분 언제 물 주셨습니까?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 전, 한 달 전, 아니면 그것보다 더 오래전? 잎이 시들시들하거나 아예 말라버린 화분을 그냥 두고 계시진 않습니까? 바빠서 깜빡했지, 물 주려고 했는데 잊어버렸지 아시겠죠? 이해합니다. 나이가 들면 챙길 게 많고 잊어버리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식물은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집안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신선한 산소를 만들고 공간을 정화하고 보는 사람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초록잎을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도 잘 자랐네. 나도 오늘 힘내야지. 이런 긍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죽은 식물은 정반대입니다. 죽은 식물은 죽음의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풍수에서는 이걸 사기라고 부릅니다. 죽은 기운이 집안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식물이 죽었다는 건 생명력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 공간에 더 이상 생명을 지탱할 에너지가 없다는 신호입니다. 그런 공간에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시든 화분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나도 저렇게 시들어가는 건 아닐까? 내 인생도 생기가 없구나. 나도 저 식물처럼 말라가고 있나? 이런 생각이 무의식에 스며듭니다. 본인은 의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정확하게 받아들입니다. 죽은 식물을 보면서 나도 죽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시든 식물이나 죽은 식물을 보면 사람은 무기력해집니다. 활력이 떨어지고 의욕이 사라지고 우울한 감정이 커집니다. 특히 노인분들에게는 영향이 더 큽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밖에 나가서 활동하니까 영향이 덜합니다. 하지만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시니어분들은 다릅니다. 하루 종일 그 죽은 식물과 함께 있는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 밤. 깨어있는 시간 내내 죽은 에너지에 노출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환경이 사람의 심리 상태에 큰 영향을 줍니다. 밝고 생기 있는 환경에서는 사람도 밝아집니다. 어둡고 죽은 환경에서는 사람도 죽어갑니다. 더 심각한 건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죽은 식물에는 곰팡이나 세균이 번식하기 쉽습니다. 흙이 말랐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마른 흙에서 먼지가 날립니다. 그 먼지 속에 각종 세균과 곰팡이 포자가 들어 있습니다. 그게 공기 중으로 퍼지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기침, 재채기, 콧물 가래, 감기인가? 하고 넘기는데 사실은 죽은 식물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면역력이 약하시니까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폐렴으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집안을 둘러보십시오. 말라 죽은 화분이 있습니까? 잎이 다 떨어진 난초가 있습니까? 줄기만 앙상하게 남은 식물이 있습니까? 흙만 딱딱하게 굳어있는 화분이 있습니까? 있다면 오늘 당장 치우십시오. 언젠가 살아날지도 몰라 하지 마십시오. 죽은 건 죽은 겁니다. 물을 줘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뿌리가 말라버렸습니다. 기적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기다림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화분째 버려도 되고 식물만 빼서 버려도 됩니다. 흙은 마당이나 화단에 뿌리고 화분은 깨끗이 씻어서 보관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생명을 들이십시오. 작은 화분 하나라도 좋습니다. 싱싱한 초록 잎이 집안에 있으면 마음도 살아납니다. 아, 생명이 있구나. 나도 살아있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 느낌이 바로 복입니다. 운을 막는 세 번째 물건, 고장난 시계. 벽에 걸린 시계,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이 맞습니까? 아니면 오래전부터 멈춰 있습니까? 전지 갈아야 하는데 하면서 몇 달째, 아니 몇 년째 그냥 두고 계시진 않습니까? 서랍 속 손목 시계는 어떻습니까? 전지 나간 채로 방치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어차피 요즘엔 휴대폰으로 시간 보니까 하시겠죠? 맞습니다. 요즘은 굳이 시계가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멈춘 시계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멈춘 시계만큼 나쁜 물건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시계는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물건입니다. 시간은 곧 변화이고 성장이고 발전입니다. 이 우주 모든 것은 시간과 함께 흐릅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봄이 오고 가을이 옵니다. 아기가 자라서 어른이 되고 어른이 나이 들어 노인이 됩니다. 모든 게 흐릅니다. 멈춰 있는 건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흘러가야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멈춘 시계가 집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징적으로 시간도 멈춥니다. 변화도 멈춥니다. 운도 멈춥니다. 풍수에서는 이걸 정체된 기운이라고 합니다. 물이 흐르면 맑습니다. 하지만 물이 고이면 썩듯이 기운도 멈추면 썩습니다. 나쁜 기운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물면서 집안 전체를 오염시킵니다. 신선한 기운은 들어오지 않고 썩은 기운만 계속 쌓입니다. 그러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리적으로도 문제입니다. 멈춘 시계를 매일 보면 무의식이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시간이 멈췄네. 변화가 없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구나. 나도 저 시계처럼 멈춰 있는 건가? 내 인생도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건가? 이런 메시지가 무의식에 계속 입력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1년 내내 몇 년 동안.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게 됩니다. 해봤자 안 될 거야. 나이도 많은데 뭐. 변화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지금도 괜찮아. 굳이 바꿀 필요 없어. 과거에 갇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옛날이 좋았지. 요즘은 다 별로야. 집안의 시계들을 점검해 보십시오. 멈춰 있는 시계가 있습니까? 벽시계, 탁상시계, 손목시계, 괴종시계. 하나라도 멈춰 있다면 지금 바로 조치하십시오. 배터리 갈아주십시오. 몇백 원이면 됩니다. 시계를 고치는데 몇천 원이면 됩니다. 그 작은 돈이 아까워서 복을 맞고 계십니까? 고치기 힘들거나 너무 오래됐으면 버리십시오.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그리고 새 시계를 다십시오. 비싼 거 필요 없습니다. 정확하게만 가면 됩니다. 째깍째깍 정확하게 가는 시계 소리가 집안에 울리면 기운도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변화가 생기고 운도 흐릅니다. 운을 막는 네 번째 물건, 낡고 안 쓰는 옷까지. 옷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지금 당장 열어보십시오. 몇 년째 안 입는 옷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10년 전 옷, 20년 전 옷, 심지어 30년 전 옷까지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입을지도 몰라. 아직 멀쩡한데 아까워서 못 버리겠어 하면서 쌓아두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해합니다. 그 옷 하나하나에 추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 옷 입고 결혼식 갔었는데, 이 옷은 애들 키울 때 입었던 거야. 이 옷은 남편이 사줬던 건데, 다 소중한 기억들입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옷은 우리 몸에 직접 닿는 물건입니다. 우리의 에너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받는 물건이죠. 하루 종일 우리 피부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체온을 느끼고 땀을 흡수하고 움직임을 함께 합니다. 그러니 옷에는 그 사람의 에너지가 그대로 배어 있습니다. 입지 않는 옷은 과거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전 내 모습, 예전 내 감정, 예전 내 상황을 담고 있는 겁니다. 10년 전 내가 그 옷을 입을 때 느꼈던 감정, 20년 전 내가 그 옷을 입고 갔던 장소의 기운, 30년 전 내가 그 옷을 입고 만났던 사람들의 에너지, 다 그 옷에 남아 있습니다. 그 옷들이 옷장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거의 가치입니다. 과거의 에너지에 둘러싸여 살게 됩니다. 새로운 옷,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현재를 살아야 하는데 과거에 발이 묶입니다.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과거가 발목을 잡습니다. 풍수에서는 공간이 있어야 복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물을 부을 수 없습니다. 컵을 비워야 새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꽉 차 있으면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비워야 복이 들어옵니다.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옷을 버리지 못하는 건 과거를 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예전엔 이랬는데 하면서 과거에 매달리는 겁니다. 과거가 나쁜 건 아닙니다. 소중한 추억들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과거는 추억으로 간직하되 현재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옷장 가득한 옛날 옷들이 우리를 과거에 묶어둡니다. 그러면 현재를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미래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 결심하십시오. 오래된 옷에는 먼지가 쌓입니다. 특히 장롱 깊숙한 곳에 있는 옷들은 공기도 안 통합니다. 그러면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생깁니다. 옷에 곰팡이가 피면 그 포자가 공기 중으로 퍼집니다. 다른 옷으로도 옮겨갑니다. 옷장 전체가 곰팡이 투성이가 됩니다. 그 냄새 맡아보셨을 겁니다. 오래된 옷장 특유의 퀴퀴한 냄새. 그게 바로 곰팡이 냄새입니다. 그 공기를 매일 마십니다. 건강에 좋을 리 없습니다.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피부병. 다 여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드기 문제도 있습니다. 오래된 옷, 특히 울이나 면 소재는 진드기가 좋아합니다. 진드기는 눈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수백만 마리가 옷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진드기들이 배설물을 만듭니다. 그게 알레르기의 주범입니다. 재채기, 콧물, 눈 가려움, 피부 가려움. 왜 이렇게 가려울까? 하시는데 옷장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 결심하십시오. 오늘부터 정리하십시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담스러우면 시작도 못합니다. 기준을 정하십시오. 간단한 기준입니다.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은 버립니다. 언젠가 입을지도 몰라 하지 마십시오. 1년 동안 안 입었으면 앞으로도 안 입습니다. 아직 멀쩡한데 하지 마십시오. 멀쩡해도 안 입으면 소용없습니다. 크기가 안 맞는 옷도 버리십시오. 살 빼면 입을 수 있어 하지 마십시오. 살을 빼도 그 옷은 안 입습니다. 유행 지난 옷도 버리십시오. 빈티지로 다시 유행할 수도 있어 하지 마십시오. 그때 가서 새로 사면 됩니다. 버리기 아까우면 나눠주십시오. 동네 헌옷 수거함에 넣으십시오. 필요한 사람이 입을 겁니다. 그것도 복입니다. 베푸는 것도 복을 부르는 방법입니다. 옷장에 여유 공간이 생기면 마음에도 여유가 생깁니다. 숨통이 트입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면 새로운 복도 들어옵니다. 운을 막는 5번째 물건, 깨진 거울. 화장대나 현관에 거울 있으십니까? 그 거울, 깨지거나 금이 간 데는 없습니까? 모서리가 조금 깨진 거울, 가운데 실금이 간 거울.
조금만 금 갔는데 쓸만해하고 그냥 쓰고 계시진 않습니까? 화장하는 데는 지장 없어. 얼굴은 잘 보여.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깨진 거울만큼 위험한 물건도 없습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거울은 예로부터 신비한 물건으로 여겨졌습니다. 동양에서도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 그래서 거울은 진실을 보여준다고 믿었습니다. 숨길 수 없고 왜곡할 수 없는 진실. 풍수에서도 거울은 아주 중요한 물건입니다. 제대로 쓰면 약이 되고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좋은 기운을 모으기도 하고 나쁜 기운을 막기도 합니다. 집안 어디에 거울을 두느냐에 따라 운이 바뀝니다. 그만큼 강력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깨진 거울은 정반대 역할을 합니다. 모든 걸 망칩니다. 왜곡된 상을 비춥니다. 진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좋은 기운마저 뒤틀어 버립니다. 나쁜 기운은 더 증폭시켜서 퍼뜨립니다. 거울이 깨지면 7년 불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미신 같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서양에도 있고 동양에도 있습니다. 다 근거 없이 생긴 말이 아닙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깨진 거울은 우리 자신을 왜곡해서 보여줍니다. 매일 아침 세수하고 깨진 거울을 봅니다. 금이 간 거울에 내 얼굴이 비칩니다.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내 얼굴이 이상하게 보이네. 뭔가 찢어진 것 같네. 금이 가 있는 것 같네. 이런 느낌이 무의식에 쌓입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1년 내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부정적 자아상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거울이 나를 온전하게 보여주지 못하니까 내가 온전하지 못하다고 느낍니다. 거울에 금이 가 있으니까 내 인생도 금이 가 있다고 느낍니다. 거울이 깨져 있으니까 나도 깨져 있다고 느낍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하지만 무의식은 그렇게 작동합니다. 보이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위험하기도 합니다. 깨진 거울의 날카로운 조각. 손을 베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두운 곳에 있는 깨진 거울은 더 위험합니다. 밤에 화장실 가다가 부딪힐 수 있습니다. 넘어지면서 거울에 부딪히면 큰 사고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넘어지면 골절됩니다. 회복도 느립니다. 자칫하면 병원 신세를 질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집안 거울들을 하나하나 점검하십시오. 화장대 거울, 현관 거울, 욕실 거울, 전신 거울. 금간 데는 없습니까? 모서리가 깨진 데는 없습니까? 흐릿하게 변색된 데는 없습니까? 조금이라도 손상됐다면 바로 처리하십시오. 깨진 거울은 절대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조금만 금 갔는데 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안 됩니다. 완벽해야 합니다. 거울은 완벽하게 온전할 때만 제 역할을 합니다. 버릴 때도 조심해서 버리십시오. 신문지에 잘 싸십시오. 여러 겹으로 싸서 다칠 위험이 없게 하십시오. 거울아, 그동안 고마웠어. 이제 가도 돼. 이렇게 마음으로 보내십시오. 원망하거나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깨끗하게 보내야 새 복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새 거울을 다십시오. 비싼 거 필요 없습니다. 깨끗하고 온전한 거울이면 됩니다. 금도 없고 흠도 없고 맑게 비추는 거울. 그 거울에 내 모습을 비춰보십시오. 온전한 내 얼굴이 보입니다.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나도 괜찮구나. 나도 아직 괜찮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감도 생기고 운도 다시 들어옵니다. 깨끗한 거울에 비친 내 모습. 그게 진짜 나입니다. 5가지 물건 확인하셨습니까? 깨진 그릇, 마른 식물, 고장난 시계,
안 쓰는 옷까지, 깨진 거울. 하나라도 집에 있다면 지금이 바로 바꿀 시기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 하지 다음 주에 하지 마십시오. 내일은 오지 않습니다. 다음 주도 오지 않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안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버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복을 불러오는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합니다.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실천하셔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첫 번째, 일주일에 한 번 무의미한 물건 정리. 복은 빈 공간으로 들어옵니다. 이건 풍수의 기본 원리입니다. 꽉 찬 집에는 복도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물을 부을 수 없듯이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일주일에 딱 한 번, 30분만 투자하십시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루 중 30분, 일주일에 한 번이면 됩니다. 집안을 둘러보면서 이거 왜 있지? 싶은 물건들을 찾으십시오. 쓰지도 않는데 자리만 차지하는 것들. 깨진 것, 고장난 것, 안 쓰는 것. 먼지만 쌓이고 있는 것들. 주저하지 말고 버리십시오. 아까워서 하지 마십시오. 그 물건을 붙잡고 있는 것이 더 아깝습니다. 복을 막고 있으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건 때문에 복을 못 받는다면 어느 게 더 아깝습니까? 몇천 원짜리 물건과 평생의 복,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집안 전체를 다 정리하겠어. 이러면 시작도 못합니다. 부담스러워서 미루게 됩니다. 작게 시작하십시오. 아주 작게. 이번 주는 주방 서랍 하나만. 그 서랍을 열어서 안 쓰는 것들을 꺼냅니다. 깨진 숟가락, 녹슨 가위, 쓸데없는 비닐봉지들. 다 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것들을 깨끗이 정리합니다. 이게 끝입니다.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다음 주는 옷장 한 칸, 그 다음 주는 신발장 한 층, 그 다음 주는 창고 한쪽.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 한 달 후에는 집 전체가 달라집니다. 정말입니다. 한 달 후 집을 보면 놀라실 겁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넓었나? 이렇게 깨끗할 수 있구나. 정리된 공간에서는 마음도 정리됩니다. 어지러운 집에서는 마음도 어지럽습니다. 생각도 복잡하고 기분도 답답합니다. 하지만 깨끗한 집에서는 마음도 맑아집니다. 생각도 정리되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공간이 생겼으니까요. 복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 겁니다. 오랜만에 친구한테서 연락이 옵니다. 예상치 못한 용돈이 생깁니다. 건강이 좋아집니다. 가족 관계가 편해집니다. 다 우연이 아닙니다. 정리가 만든 변화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30분. 이것만 지키십시오. 한 달 후에 달라진 내 모습을 보실 겁니다. 두 번째, 깨끗한 식물로 교체하기. 죽은 화분은 버렸습니까? 좋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생명을 채워 넣을 차례입니다. 빈 화분만 남겨두지 마십시오. 비어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생명으로 채워야 합니다. 크고 비싼 화분 필요 없습니다. 난 식물 키우는 거 자신 없어 하지 마십시오. 작고 키우기 쉬운 식물이 많습니다. 스투키, 산세베리아, 아이비, 다육식물. 이런 식물들은 손이 많이 가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물만 주면 됩니다. 햇빛도 많이 필요 없습니다. 실내에서도 잘 자랍니다. 그러면서도 공기를 정화합니다. 산소를 만들어냅니다. 보기에도 좋습니다. 화원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값도 비싸지 않습니다. 몇천 원이면 작은 화분 하나 살 수 있습니다. 그걸로 시작하십시오. 거실 한쪽에, 베란다에, 침실 창가에.
작은 화분 하나씩만 두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물 주고 햇빛 쐬어주고 돌봐주십시오. 말을 걸어주셔도 좋습니다. 오늘도 예쁘네. 잘 자라고 있구나. 식물도 사람 말을 느낍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사랑받는 식물은 더 잘 자랍니다. 식물을 돌보는 행위 자체가 치유입니다. 무언가를 키운다는 건 희망을 키우는 겁니다. 생명을 돌본다는 건 나 자신도 돌보는 겁니다. 그 식물이 자라는 걸 보면서 우리 마음도 자랍니다. 나도 아직 할 수 있구나. 나도 뭔가 키울 수 있구나. 나도 아직 쓸모 있구나. 이런 긍정적 생각이 생깁니다.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삶의 의미를 느낍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학적 효과도 있습니다. 식물은 산소를 만듭니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합니다. 집안 공기가 맑아집니다. 공기를 정화합니다. 미세먼지, 유해물질을 흡수합니다. 특히 새집중 후군을 예방합니다. 습도를 조절합니다. 너무 건조하지 않게 해줍니다. 겨울철 건조함을 막아줍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춥니다. 초록색을 보면 심리적 안정감을 느낍니다. 혈압이 낮아집니다. 심박수가 안정됩니다.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이 모든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됐습니다. 거실 한쪽에, 베란다에, 침실 창가에 작은 화분 하나씩만 두어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살아있는 초록이 주는 생명력.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물을 봅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자랐습니다. 새잎이 돋아났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도 힘내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복입니다. 세 번째, 현관과 거실은 항상 환하게 유지. 복이 들어오는 문이 어딘지 아십니까? 현관입니다. 모든 복은 현관으로 들어옵니다. 사람도 현관으로 들어오고 기운도 현관으로 들어옵니다. 현관이 어둡고 지저분하면 복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현관이 어두컴컴하고 신발이 어질러져 있고 먼지가 쌓여 있으면 어떻습니까? 들어가고 싶습니까? 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긴 아니야 하고 지나갑니다. 현관은 항상 밝고 깨끗하게 유지하십시오. 신발은 정리하십시오. 신발장에 넣거나 가지런히 놓으십시오. 신발이 어질러져 있으면 기운이 흩어집니다. 먼지는 털으십시오. 먼지는 죽은 에너지입니다. 쌓이면 기운을 막습니다. 조명은 환하게 켜십시오. 낮에도 밝게, 밤에는 더 밝게. 전기세 아까워서 하지 마십시오. 그 몇백 원 아끼려다 복을 놓칩니다. 어두운 현관은 사람도 들어오기 싫게 만듭니다. 손님이 잘 안 옵니다. 자식들도 잘 안 옵니다. 좋은 기운도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밝은 현관은 다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기분이 좋습니다. 아, 여기 기분 좋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사람도 자주 찾아옵니다. 자식들도 자주 들릅니다. 이웃도 인사하러 옵니다. 복도 따라 들어옵니다. 거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어디입니까? 거실입니다. TV 보고, 식사하고, 쉬고, 가족과 이야기하는 곳. 거실이 어둡고 답답하면 집안 전체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가족들도 말수가 줄어듭니다. 웃음이 사라집니다. 각자 방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커튼을 활짝 열어 햇빛을 들이십시오. 햇빛만큼 좋은 기운은 없습니다. 자연의 에너지입니다.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밤에는 따뜻한 조명을 켜십시오. 너무 밝을 필요는 없지만 충분히 밝게, 어둡게 지내지 마십시오. 아늑하게 하려다 너무 어둡게 하지 마십시오. 밝아야 복이 들어옵니다. 밝은 집에서는 마음도 밝아집니다. 생각도 긍정적이 되고
말도 밝아지고 웃음도 많아집니다. 표정도 밝아집니다. 그런 집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친구가 찾아오고 이웃이 들르고 자식이 자주 옵니다. 좋은 인연이 들어옵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좋은 기회가 옵니다. 옛말에 집이 밝으면 운도 밝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입니다. 밝은 빛은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입니다. 기분을 좋게 하고 우울증을 예방합니다. 어두운 곳에 오래 있으면 멜라토닌이 과다 분비됩니다. 졸리고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집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햇빛이 더 중요합니다. 비타민 D 생성에 필수입니다. 뼈 건강, 면역력 모두 햇빛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현관과 거실을 점검하십시오. 어둡지 않습니까? 커튼이 항상 쳐져 있지 않습니까? 조명이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정리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커튼을 여십시오. 햇빛을 활짝 들이십시오. 눈부셔 하지 마십시오. 그 눈부심이 복입니다. 조명도 밝게 켜십시오. 아끼지 마십시오. 밝은 집이 복받는 집입니다. 현관 신발도 정리하십시오. 거실 소파도 깨끗이 하십시오. 먼지 털고 정돈하고 환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복이 들어올 준비가 된 겁니다. 문이 열립니다. 복이 들어옵니다. 오늘 5가지 물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깨진 그릇, 마른 식물, 고장난 시계, 안 쓰는 옷까지, 깨진 거울. 이것들이 집에 있다면 복이 막힙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운이 안 풀립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집안의 기운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5가지 물건이 복의 통로를 막고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치우십시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깨진 그릇 찾아서 버리고, 내일은 시계 점검하고, 모레는 화분 확인하십시오. 일주일 안에 다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3가지 실천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일주일에 한 번 무의미한 물건 정리하기. 둘째, 깨끗한 식물 키우기. 셋째, 현관과 거실 밝게 하기. 이 3가지만 실천해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입니다. 한 달만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야 싶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뭐가 달라지겠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보십시오. 속는 셈 치고 한 달만 꾸준히 해보십시오. 분명히 달라집니다. 제일 먼저 집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밝아집니다. 깨끗해집니다. 상쾌해집니다. 그 다음 마음이 달라집니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웃음이 많아집니다. 그 다음 몸이 달라집니다. 가벼워집니다. 힘이 생깁니다. 건강해집니다. 그 다음 운이 달라집니다.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예상치 못한 행운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다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든 변화입니다. 집안에 막힌 기운을 뚫었기 때문입니다. 복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운이 안 풀릴 땐 돈보다 먼저 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이 5가지 물건입니다. 깨진 그릇, 마른 식물, 고장난 시계, 안 쓰는 옷, 깨진 거울. 지금이라도 하나씩 치워보십시오. 복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집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막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 막힌 걸 뚫으면 복이 흘러들어옵니다.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여러분도 그 복을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사신 분들입니다. 가족 위해 희생하고 자식 위해 헌신하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복받을 차례입니다. 작은 실천으로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내용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집안 정리하고 나서 좋은 일 생긴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물건을 버렸더니 운이 풀렸던 적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집에 이런 물건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경험담이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항상 밝고 긍정적으로 사십시오. 감사합니다.